늦은 시간 일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아키코. 그녀는 평소와 같던 집 앞의 모습에서 그날따라 알 수 없는 소름 돋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불쾌한 소리. 소리가 나는 위쪽을 향해 고개를 든 아키코의 눈앞에 작은 물체가 하나 떨어집니다. 그건 오래된 귀걸이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하려던 아키코는 갑자기 머리에 큰 충격을 느끼고 잠시 기절하게 됩니다. 잠시 후 가벼운 두통과 함께 정신을 차린 아키코. 그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키코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겁에 질린 듯한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죠.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돌아온 아키코는 친구와 전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통화를 끝낸 그녀는 자신만 있는 집에서 수상한 소리와 욕실의 물이 스스로 틀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죠. 아키코는 긴장한 채로 욕실의 물을 꺼버립니다. 그때 아키코는 옆에서 아주 소름 돋는 기운을 느끼는데 자신을 아주 소름 돋는 일그러진 얼굴로 노려보는 한 여자.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 얼굴로 천천히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여자. 아키코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공포감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는 점점 더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아키코는 옆에 화분을 들어 여자의 머리를 향해 아주 강하게 던져버리죠. 미친듯이 밖으로 도망쳐 나온 아키코는 끝까지 따라오는 여자를 뒤로한 채 소리를 지르며 인근의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리는커녕 경찰서 안에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휴대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하지만 전화 속에서 울리는 소리들은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설마 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소름 돋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머리 위를 확인해 보는데 밖으로 도망친 아키코는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보지만 유령도시의 모습처럼 사람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홀로 도망치다 근처에 문이 열려있는 건물 안으로 도망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던 도중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여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아키코는 달려갔고 그곳엔 문이 열린 가정집이 있었죠. 도망칠 곳은 저기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키코는 미친듯이 달려 그 집 안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죠. 숨을 고른 아키코는 이곳이 일반 가정집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안심하고 또 잠시
그녀는 다시 들려오는 소름 돋는 여자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막다른 방에 숨어있던 그녀 앞으로 여자가 모습을 나타내고 겁에 질린 아키코는 밖으로 뛰쳐내립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아키코. 시간은 그녀가 머리를 다치고 나서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온 후였죠. 그럼 그녀가 겪었던 일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모두 꿈인 걸까요? 気がつくと私は病院のベッドの上にいた。私はあのビルの前で飛び降り自殺の巻き添えを食ったのに。飛び降りた女は即死。私の体と女の体の一部が落下時の衝撃で癒着してしまったという、自殺した女の憎悪が見させた夢だったのか。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간 아키코. 그녀는 밤에 봤던 여자아이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매일 집 앞 난간에서 아이를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뛰어내렸고 그녀의 원혼이 일그러진 무서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아키코는 아이의 엄마가 뛰어내린 난간에서 이웃 주민에게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웃 주민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今そのお母さんどうしてるんですか？それがさ、やっぱり後で自殺しちゃったんだ。いつですか？さあ、管理人さんに聞けば少しはわかると思うけど、実家へ帰って首つって自殺したっていうから1年、いや2年ぐらいになるかな。飛び降り自殺じゃないんですか？飛び降りなんて言わないで。ちょっと前も本当にここで飛び降りがあったばかりなんだから。やだやだ。母親じゃない？ 아이의 엄마는 이곳에서 자살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때 아키코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여자의 목에 밧줄 끈 자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녀 앞에 나타났던 아이와 여자는 바로 목숨을 잃었던 모녀였다는 사실과 이곳을 매일 지나다녔던 아키코를 도와주기 위해 계속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원혼에 의해 아이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여자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 듯 소름돋는 얼굴을 더욱 일그리며 아키코를 감싸고 아키코는 자신의 귀걸이를 1층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죠. 자신의 귀걸이를 주운 사람은 바로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아키코는 처음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며 영원히 반복되는 무한한 지옥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 영화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공포영화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영화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기괴한 여성의 모습을 한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아주 기괴하고 소름돋는 내용이죠. 일본 공포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이런 분야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신 첫 번째 이야기 역시 굉장히 저예산의 영화에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기다고 생각할 장면들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뭔가 병맛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자세히 보면 소름 돋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역전시켜버렸으니까요. 한국의 괴담들은 조금 현실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도시괴담 같은 부류들이 더운 여름에 상당히 잘 먹히죠. 요즘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보단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일본의 괴담들은 아주 소름돋고 사람의 공포에 대한 심리를 정말 자극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영화를 선택해서 시청한다면 아마 더욱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저같이 공포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밤 어떤 무서운 걸 보면서 잠에 들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도 얼른 이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위쪽을 향해 고개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주로 도심괴담
아이고 도심.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